네, 증권통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전일장 국내 증시 사실 엄청난 경계감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10%대 급락을 펼쳤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대 넘게 하락을 하면서 경계감을 갖고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증시에서는 한마디로 반도체 빼고는 다 좋았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었던 시장이었는데요. 반도체 쪽에서 빠져나온 수급이 2차 전지와 바이오, 특히나 PBR 관련된 종목들로 들어가면서 지수 상승이 강력하게 견인됐었던 하루였습니다. 양대 증시가 모두 1%대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 그렇다면 어제 시장에서는 어떤 쪽으로 거래대금이 쏠렸을지 거래대금 탑5 리스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현대차, LS일렉트릭 순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YIK, HLB, SP소프트, S바이오메딕스, 알테오젠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일장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 종목들 하락세가 눈에 돋보였는데요. 특히나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일제히 급락 장세를 펼쳤고요. 장중에 그래도 낙폭을 많이 만회하는 모습이 2시 구간부터 나왔지만 확연하게 만회하는 모습은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HLB와 S바이오메딕스가 지금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특히나 어제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는 개별적인 이슈를 들고 온 종목들로 수급이 확실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다는 점 잠시 뒤 특징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종목들과 바이오 종목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현대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완성차 투톱이 모두 4%대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4.26% 상승하며 24만 5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 기아도 역시나 4%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이렇게 완성차 투톱이 강한 시세를 내준 이유에는 최상목 부총리가 PBR 관련된 모멘텀을 다시 한번 언급을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배당소득 분리 과세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PBR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고환율 대표적인 수혜주로 뽑히고 있는 종목이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덧붙여지면서 자동차 종목들 강하게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러브콜을 받았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8거래일째 외국인들의 매수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LS일렉트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최근에 지속적인 상승 랠리를 펼쳐오던 전선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는 시장에서 조성을 받았습니다. LS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4월 한 달 동안 단 3거래일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펼쳤는데 어제는 좀 쉬어갔었죠. 그런데 장 초반에는 52주 신고가를 또 한 번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락 분위기를 만들어 갔는데 그 이유는 결국에 전선 관련된 종목들이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종목들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제 반도체 종목들의 조정이 강하게 나오면서 이 종목 역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선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시세를 펼치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소프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인텔의 AI 프로세서를 탑재한 일체형 PC를 출시하게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코파일럿 기능을 지원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 소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SP소프트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을 중심으로 라이선스 사업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소식에 SP소프트 장중에 19%대까지의 급등을 펼친 이후에 윗꼬리를 살짝 달고 결국에는 15%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징주 넘어가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반도체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일제히 하락 마감을 보여줬지만 YIK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SK증권에서 HBM 시장이 경쟁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장비 관련된 종목 중에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리포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건데요. 그중에서도 장비 관련된 최선호주로 YIK를 뽑게 되면서
있는데요. 그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반도체 종목들 일제히 약세를 보일 때에도 YIK는 살아남았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종목들은 보시는 것처럼 일제히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2시 구간부터는 많이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중에 3%대까지의 낙폭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1.93%, 0.98%의 하락 마감을 보여줬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중에 낙폭이 8%대까지 키웠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낙폭을 소폭 만회하면서 6.82%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들이 이렇게 조정을 나온 건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급락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락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풀이가 되는데요.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엔비디아의 급락을 보고 이제는 AI와 반도체 종목들의 질주가 끝난 것이 아니냐, 이런 시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의 주가가 10% 넘게 급락을 하면서 시총 2조 달러를 붕괴한 것이 시장에 충격을 줬고요. 여기에다가 AI 핵심 인프라인 서버,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1분기 잠정 실적을 뒤로 넘기겠다, 연기하기로 했다라는 소식 또한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제는 실적에 초점을 둬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기준으로 24일에는 메타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은 25일에 실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국내 시간으로 25일에 실적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앞두고 이제는 주가의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으나 실적 발표 이후에는 컨센보다 실적이 하회하게 될 경우에는 확실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고 있다 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으니까 해당 조언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일장 뉴욕 증시에서는 반도체 지수와 함께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요. 오늘 반도체 종목들 다시 한번 조정세를 끝내고 반등을 나오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는 바이오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는 6%대 급등, 그리고 S바이오메딕스는 1.54% 상승하며 39,6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반면에 알테오젠은 다수의 바이오 종목들이 급등하는 속에서도 1%대 오히려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MSCI 편입 종목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 심사가 들어가자마자 알테오젠은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악재가 전해지진 않았으니까요. 해당 소식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HLB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닙이 중국으로부터 난소암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고요. 6%대 상승하면서 어제 코스닥 시총 상위를 견조하게 지켜내주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S바이오메딕스 같은 경우에도 파킨슨병의 새로운 치료 대안으로 S바이오메딕스가 개발 중인 치료제가 떠오르고 있다라는 소식에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난치성 의약품 개발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소식에 투심이 확실하게 집중이 됐습니다. 대신에 지금 수익이 없는 치료제 부분에는 파이프라인을 취소하겠다라고 언급한 것도 투심에 강하게 집중을 시켰는데요. S바이오메딕스 1.54%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상승한 종목들부터 살펴보시죠. 가장 상단에는 PJ 메탈이 이름을 올렸고요. 그 밑으로는 KBI 메탈, XM, 레이와 SP 소프트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 종목들 살펴보신다면 바이오 스마트, 크래프톤, 이렘과 한컴 라이프케어, 제이준 코스메틱 순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먼저 상승한 종목들 중에서는 PJ 메탈과 KBI 메탈처럼 비철금속 관련된 종목들 다수가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탈 관련된 종목들, 비철금속 관련된 종목들은 잠시 뒤 특징주로 짚어보도록 하고요. 나머지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M입니다. 지난주에 아마존 웹 서비스의 파트너 패스를 획득하고 소프트웨어 파트너사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는데요. 해당 모멘텀에 금요일장 급등으로 거래를 마친 뒤에 어제는 시장에서 조금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6%대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낙폭을 모두 만회하는 모습이었고요. 레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슈는 없었지만 시간의 거래까지 마감된 이후에 전환사채 만기 전 취득 공시가 있었다는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SP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 수급 특징주에서도 짚어드렸는데 전일장 급등에 이어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추가적으로 4%대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하락한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스마트가 8%대 약세로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장마감 이후에 두 가지의 공시 소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다는 소식이었는데 최근에 구리와 전선주들의 상승 속에 바이오스마트의 자회사 TCT가 초고압 변압기 그리고 발전기용 동소재를 독과점하고 있다는 소식에 해당 종목도 지속적인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어제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고요. 끝으로 추가 상장 공시를 전했는데요. 전환가액이 3,209원으로 종가와 크게 차이가 난다는 수준에서 매도세가 몰리면서 8%대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한컴 라이프 케어 역시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라는 예고 공시에 한컴 라이프 케어 3%대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징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철금속 관련된 종목들이 상단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해당되는 종목 외에도 조일알미늄과 한주라이트메탈, 이구산업, 남선알미늄 등 다수의 종목들이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있었다기보다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3배 부과하기로 했다라는 이슈가 어제 장마감 이후에 한 번 더 뉴스로 보도가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어제 정규장 에서 약세를 보였던 철강금속 테마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이렇게 반등세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KBI 메탈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KBI 그룹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미국 부동산 개발사인 에피토미와 건설 프로젝트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KBI 메탈의 수급이 확실하게 들어온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김은별 캐스터와 함께 미국장 특징주 짚어보시죠. 오늘 미국 증시 특징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중동 리스크가 조금 가라앉고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펼쳐졌습니다. 이번 주에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요. 경제 지표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첫 시작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일단 뉴욕 증시에서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일제히 상승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지수별로도 강세가 나타난 가운데 나스닥이 1% 반등을 보인 점이 바로 그 부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했던 종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 종목 보겠습니다. 바로 테슬라입니다. 3% 하락으로 14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이 주가는 52주 신저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시총 역시나 4,524억 달러 수준으로 쪼그라들면서 이제는 엑소모빌, 유나이티드 헬스에 이어서 시총 15위권으로 밀려나게 됐는데요. 이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지난 주말에 단행했던 가격 인하에 대한 이슈 때문이었습니다. 이 테슬라는 지난 20일 미국 시장에서 주력 모델 3종의 판매 가격을 2,000달러씩 낮춘 데 이어서 21일에는 중국에서도 모든 모델 판매 가격을 270만 원 정도씩 인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미국 언론에서는 테슬라가 1분기에 판매 재고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가격 인하를 통해서 재고 처리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중동이라든지 독일 같은 유럽 등지에서도 함께 가격 인하를 단행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가격을 내리면 내릴수록 이익률은 떨어지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은 조금 더 우려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테슬라에서는 중국에서 계속해서 가격과 관련된 이 모멘텀들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에서 가격 출혈 경쟁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중국에서 테슬라에 가장 근접한 라이벌로 평가받는 업체가 바로 리오토입니다. 최근에 대형 SUV L7의 시작가를 30만 1,800 위안으로 내리는 등 전체 라인업 가격을 6에서 7%까지 낮췄다고 하는데요. 리오토도 역시나 홍콩 거래소에서 주가가 8% 급락을 했던 만큼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 하락이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이뿐 아니라 BYD도 인기 차종의 가격을 내리면서 시골 해치백의 경우 현재 $10,000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국 내 전기차 시장의 가격 경쟁, 테슬라가 지난 2022년부터 가격 인하를 시작하게 되면서 출혈 경쟁이 점차 강도가 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는 23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중국 사업이 많이 악화가 되면서 1분기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0% 급감할 것이다라고 월가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3.4% 정도 하락세를 보이게 됐고요. 반면에 보시면 포드모터라든지 니오 같은 다른 전기차 종목들 혹은 관련한 전통 자동차 업체들은 주가 강세를 보였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서도 관련 종목들이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죠. 네, 2차 전지로 연결해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2차 전지 종목들 그래도 어제장 반등세를 강하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삼성 SDI 무려 5% 올랐고요. 그 외에도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같이 소재단에서도 긍정적인 모습들이 함께 흘렀는데요. 2차 전지 종목들 다만 전기차에 대한 시황, 테슬라의 실적을 앞두고 변동성을 보일 수 있으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도 실적 시즌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 주목해 보셔야 될 텐데요. 이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스가 4.6% 어제장 하락하며 3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실적이 안 좋았는데요.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0.2% 증가한 330억 달러로 컨센서스였던 332억 4천만 달러를 밑돌게 됐습니다. 분기 무선 서비스 매출은 3.3% 증가한 195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유선이나 장비 매출단에서 계속 감소가 이뤄졌는데요. 그리고 소매후불순 가입자 수가 6만 8천 명 감소했다고 보고가 나왔습니다. 예상보다는 양호한 수치였지만 일단 감소했다는 점에 조금 더 포인트가 있었고요. 실제로 월가에서도 좋지 않은 분석들을 내놨습니다. 이번에 울프리서치 애널리스트 피터 수비노는 버레이존이 낮은 업그레이드율의 혜택을 받았지만 판매나 일반 및 관리 비용의 증가로 인해서 이런 혜택들이 도둑맞았다라고 평가를 내렸고요. 또 다른 애널리스트는 이 후불 부문이 개선이 됐지만 회사는 여전히 선불이나 상업용 유선 전화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네, 이렇게 버라이존 실적에 대한 쇼크를 그대로 주가에 반영하는 흐름이었고요. 국내에서도 비슷한 결로 통신사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통신사들 보시면 SK텔레콤, KT, LG U+, 어제는 시장 분위기 따라서 동반 상승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저PBR 종목들이 강했던 만큼 통신주들도 배당주로서 함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실적에 대한 부분들 개별 종목은 피해갈 수 없다는 점에서 실적 일정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 종목도 함께 보시죠. 바로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 어제장 뉴욕 증시에서 다시 한번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특히나 채굴업체 라이엇 플랫폼스는 23%의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클린스파크도 10% 급등했고요. 그 외에도 웨러선 디지털 홀딩스나 코인베이스 글로벌까지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이 시장 대비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가져가게 됐는데요. 지난 19일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발생한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잠잠하다가 간밤에 3% 정도 반등하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번에 반감기 후에 금융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보유량을 더 늘릴 것이라고 봤는데요. 실제로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서 계속해서 순유출이 5일 연속 일어나다가 반감기를 기점으로 순유입으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반감기 이후에 이 채굴업체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JP모건 측에서는 라이엇 플랫폼스에 대해서 비트코인 채굴업체들 가운데 선두주자다라는 평가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비중 확대 등급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었는데요. 주가가 가장 강했던 이유에서 함께 더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 다시 움직일 수 있을지 관련 종목 확인해 봅니다. 하나투자증권, T사이언티픽, 위지트, 우리기술투자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어제장은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고 비트코인 가격에 강하게 연동돼서 움직이기도 하니까요. 관련 종목들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의 특징 종목들, 국내 증시까지 같이 연결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투자 업데이트였습니다.